했는데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는 채널이 멈췄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재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렇게 뭐 나라에 도둑놈이 많으니까 또 도둑놈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글로벌 TV 또 안 나오는가 봅니다, 지금.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네, 여기 글로벌 교육 TV가 네. 네, 안녕하세요. 한번 제가 써 보겠습니다. 네, 제 화면에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정윤태 글로벌 교육 TV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정윤태 글로벌 교육 TV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금 최저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이 뭐 언론도 그렇고 그리고 이러한 그 뭐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최대한 좀 국민들이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네, 해야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네, 이유 없이 지지율이 떨어지진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질까라는 측면들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든지 또는 SNS라든지 이런 게 통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국민들의 이 불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민들의 목소리가 대통령 귓가에 가까이 들리게끔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지금은 옛날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만 뒤져봐도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뭐 과거에는 왕들이 뭐 삿가 쓰고 암행 암행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계속 확인해 보면은 목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엠마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디어 헌트비님, 네, 코코마민 TV님 이렇게 들어와서 또 말씀을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지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리 나라가 다양하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려 나가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과거에 뭐 대통령들 보면은 뭐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오랜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꿈이 대통령이 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뭐 검찰총장을 하다가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반사 효과를 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됐죠. 네, 대통령이 반사 효과를 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과거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과거의 문재인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뭔가 국민의 분노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이제 많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 청년들을 내각에 기용을 하느니, 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느니, 뭐 또 병사 월급 200만 원, 네, 또 영부인제를 폐지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켜지지 않고, 그리고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약속을 못 지킬 때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지율이 이제 최저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지금 뭐 국민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지금 뭐 모든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문제라든지, 그리고 금리 인상이 돼가면서 뭐 영끌족이라든지 또는 자영업자라든지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천문학적인데, 여기서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국민들은 빚쟁이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은 이자 잔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빚쟁이가 돼 버리고, 뭔가 이게 또 양극화가 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강화되고 심화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4차 산업혁명은 코앞에 다가와 가지고 이제 뭐 8월부터는 강남 쪽에 로봇이 배달한다, 뭐 택시가 무인 운전 택시가 다닌다, 지금 이러고 있는 정황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귀를 기울여야 될 게 서민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서민들이 지금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라는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도 보면은 뭐 민주당 또는 뭐 국힘당 뭐 이렇게 줄된 그러한 유튜브 말고 진짜 국민들이 내는 목소리, 순수한 보통 국민들이 지금 무슨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왕들이 그냥 일반 선비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목소리를 듣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유튜브 같은 거 들어가 보면은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목소리 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제가 우리가 국민의 돈이죠. 이 지금 나라의 돈이 아니에요. 그게 국민의 돈이거든요. 국민의 돈. 그래서 국민의 돈을 누가 훔쳐가는가? 국민의 돈 누가 훔쳐가는가? 그래서 국민의 돈을 아주 훔쳐가는 게 유행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국민의 돈이 눈먼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눈먼 돈. 이제 뭐 계속해서 지금 국민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뭐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들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돈들도 사실상 이게 뭐 국민들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감사원이 공무원 감사원들이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예? 그리고 국민들이 진짜 이게 제대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 오늘도 제가 많은 영상을 올렸지만 뭐 석유공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요즘에도 뭐 석유에 대한 세금을 낮춘다, 그런데 석유값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김 작가님 감사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직업들이 늘어날 겁니다. 네, 3잡, 4잡, 5잡, 6잡. 네, 저도 지금 본업 말고 탁송, 대리, 영업 점점 늘어나는 중입니다. 아유, 국민들은 그냥 일만 하다 죽겠네요. 네, 아유, 아주 이게 뭐 진짜 이 뭐 사실 보람이 없다라고 많이 느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녀 열심히 키우고 나라에서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세금 내고 이렇게 나이 들어보니 참 보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은 보람이 없는 거죠. 네. 결국에는 뭐 노인 빈곤율도 아주 극한의 상황에 와 있고 그러니깐 국민들이 지금 뭐 사실상 이 윤석열 정부가 돈 없고 힘없는 그러한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깊숙이 들여다보고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혜선님, 그의 주변에 있는 자들이 움직이는 대로 사인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국가를 위해서 5년 동안 어떻게 할까를 진정 숙고를 해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문재인 꼴 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라면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분배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분배의 문제. 그래서 이 돈 있는 자들은 계속 돈이 있어지고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라도 도둑놈들은 계속 도둑질해 가지고 뭐 요즘에는 단위가 그냥 뭐 몇백억 단위예요. 몇백억 단위. 뭐 몇십억. 뭐 우리 뭐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들 뭐 50억 클럽. 공무원들이 뭐 115억을 횡령했다. 뭐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혼자 115억을 어떻게 횡령을 했지? 뭔가 서로 보호해 주고 짬짬이 하고 짝짝꿍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금 이 우리 사회가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이 되는 거죠. 네. 윤통은 주변 것들에게 휘둘리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게 주변에 옛날에 그 왕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주변에 그냥 그 간신배들한테 둘러싸이게 되면은 그때는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윤통이 뭐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그리고 북한에게 저자세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나토에 뭐 아마 문재인 같았으면은 나토 회의에 참석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인제 그 나토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 거는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건 잘하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동행한다. 그런 거는 본인이 영부인제를 폐지한다. 그리고 또 저 김건희 여사도 그냥 조용한 내조만 한다. 그랬다가 요즘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영부인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명확하게 사과를 하든 아니면은 검증을 받든 해야지 이제 뭐 대통령 되니까 은근슬쩍 영부인 역할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인제 뭐 김건희 팬클럽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네. 계속 터질 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중요한 게 인제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그리고 반중 친미 그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또 북한에 대해서 보다 인제 떳떳한 입장에서 행하는 거 이런 건 좋은데 근데 인제 앞으로 중국 그 친중 세력들, 친북 세력들이 공작을 하죠, 공작. 앞으로 계속 공작을 하고 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민심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뭐 온라인 국민 투표를 하겠다. 네. 국민 제안 중에 좋은 제안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스위스처럼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해가지고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 누군가 윤 대통령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인 세상. 국민의 이제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죠. 국민이 주인인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이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세상. 그렇다면은 그게 국민들 귀만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시스템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제도 시스템으로 나와줘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라든지 국민감사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무엇보다 민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민심을 잃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검수완박 때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검수완박보다 그 국회의원들한테 분노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도리어 국회 해산 국민투표하자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국회 해산 국민투표를 하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럼 거기서 민심을 읽어야 되는 거죠. 네, 민심을 읽고 국민들이 검수완박에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은 국회 해산 국민투표를 외치고 있구나. 여기서 국민투표라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그냥 국회의원들만 찍는 그러한 투표기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겠다. 이제 국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국민투표의 목소리가 있었고, 국회 해산,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해산, 이것이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구나.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지금 2달도 안 됐어요. 네, 임기가 2달도 안 됐는데, 그런데 지지율이 지금 최저를 찍고 있는 것은 정말 이거는 심각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은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유사 내각제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외치고 있고, 김동연도 분권형 대통령제 외쳤죠. 안철수도 분권형 대통령제 외치고, 김기현이 원내대표, 국힘당 원내대표였던 김기현이 본격적으로 지금 내각제 시동을 걸고 있어요. 내각 책임제, 내각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47%가 나왔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30대로 떨어질 수 있어요. 30대. 30%대로 떨어지는 순간 바로 여야가 함께 목소리 내서 더 이상 안 된다 해가지고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인 내각제 체제로 급하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친중 정치인들과 친북 정치인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기득권을 몰아내는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권층, 귀족층, 이 탐욕스러운 기득권층을 몰아내가지고 이 나라를 진짜 국민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외세의 침입도 막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국내에 있는 이 특권층들입니다. 이 특권층들 이거 잡지 못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러 정치권에 가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쭉 보면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이 김일성이가 지금 3대째 독재를 하고 있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대 독재를 해오는데,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과 반대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면서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김일성이가 더 좋은 거야. 이게 보기에는 지배자들 입장에서는 김일성이가 잘하네. 김일성이가 저 사람처럼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양당 독재로 만든 거예요. 양당 독재. 양당 독재로 만들어서 야, 우리가 양당 독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싸우는 척도 하지만 결정적인 이익에서는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 양당 독재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당 보조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500억이라는 정당 보조금을 매년 가져가는 거죠. 이것만 있어도 사실상 500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500억이라는 이 엄청난 돈을, 아니 이거 미국이나 뭐 유럽 가가지고 정당 보조금 뭐 500억 있습니다라면은 아마 정치인들 뺨따기 맞을 겁니다. 네, 이게 당신들이 사람이냐? 응? 어떻게 국민 세금을 가지고 정당이, 응?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나는 세금 내고 싶지 않다니까요. 나는 국힘당 싫고 민주당 싫은데 왜 그 사람들이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500억을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돈을 누가 훔쳐가냐? 직접적으로 훔쳐가는 사람들은 좀 약간 하수예요, 하수.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훔쳐가다가 걸리는 거는 하수고요. 예? 아주 고수들은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훔쳐가요. 합법적으로. 그래, 500억 지원할 수 있게끔 법 만들자. 법 만들어 갖고 가져가. 이거만 가져가서 안 돼. 선거 전에 선거 보조금 또 가져가야지. 해가지고 또 우리 모든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계속 이때 우리가 500억씩 가져가자. 아니 차라리 그냥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한날에 하든지 그거를 3번으로 나눠가지고 1,500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1,500억. 응? 그것도 잔머리 쓴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또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특할비 9,800억 만들어. 자, 우리 특할비 9,800억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거 갖다 쓰면 돼. 영수증 없이 쓰면 돼. 그러니까 이 합법적인 도둑질을 양심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공무원들은 하수야, 하수. 하수니까 돈 훔쳐가다가 잡혀. 몇 억 훔쳐가다 잡히고 뭐 150억, 115억 훔쳐가다 잡혀. 그런 거는 이제 하수들인데 그 115억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혼자 도둑질 안 했을 거다. 이게 여럿이 같이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또 뭐 예를 들어서 전교조나 전공로가 노조 전임자 월급 627억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돈 아니니까 어차피 국민 세금이야. 네, 국민들 뭐 세금 좀 올리면 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세 올라가고 도시가스비 올라가고 또 뭐 또 뭐 뭡니까 뭐 수도세 올라가고 뭐 또 각종 세금들 올려가지고 그냥 국민들 거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 깡패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깡패들이 삥 뜯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거랑 이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또 합법적으로 그래 알았어. 응? 전공로 전교조에 627억 지원해줄게. 또 뭐 무슨 단체 우리 좀 밀어주는 단체 어디야? 그래 저 단체 저기 얼마. 또 우리 좀 우리한테 좀 이렇게 뭔가 목소리도 내고 그런 데 어디야? 저기야 알았어 저기도 돈을 좀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합법적 도둑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뭐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거 하면은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저런 사람 필요 없어. 저런 사람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 우리 저 찬양하고 항상 우리 편에 서가지고 그 무조건 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가지고 아주 그
찬양해 주는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죠. 이 합법적인 도둑질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주의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법치주의다. 그리고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그러니까 법치주의에서 법을 만드는 자들이 신이에요, 신. 네? 법을 창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교조 전공로에 627억을 지원해주는 법을 만들어. 이게 아주 악한 신 아닙니까? 악신이에요, 악신. 네? 거기다가 또 정당에 매년 500억 지원해주는 법을 만들어. 이런 악신들이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선거를 3번으로 나눠서 500억씩 1,500억을 지원해. 요거만 지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1,200억 선거 보전금 지원해. 국회의원 선거 보전금 1,200억 지원해. 그 다음에 지방선거 3,200억 지원해. 이렇게 합법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국민들은 동의한 게 없어. 국민들은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자기들은 합법이야. 이건 법이야.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건 이 법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누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국회의원들이야. 국회의원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법을 만들어 주신 거야. 우리 국민들은 무조건 지켜야 돼. 정인태처럼 그거 비판하면은 그냥 정지시켜버리고 그러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대한민국이 발전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놈의 법치주의는 개도 안 물어갈 법치주의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국민공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국민 추천장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제가 봐도 IQ가 얘네들이 한 100, 한 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IQ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일 정도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 항상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IQ가 한 150 정도 되니까 이들이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 정당 공천제를 해야지 우리가 계속 양당 독재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떤 미친놈이 또 국민 공천제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 공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국민들이 추천장을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 추천장을 6,000장 이상 받으면 감옥에 쳐넣어. 해가지고 법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국민 추천장을 6,000장 이상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연구를 했거든요. 자, 그럼 정당 공천제를 폐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 국민공천제다. 그럼 국민공천제를 어떻게 할까?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를 조작하니까 국민들이 직접 추천장을 써주면 된다. 바로 이거야. 해가지고 법을 찾아보니까 국민 추천장을 6,000장 이상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놈들이에요. 네? 머리가 좋으니까 아주 그 잔꾀를 쓰는 데만 머리가 좋은 거죠.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바른 놈들이 나와가지고 이 바른 놈들이 바른 짓을 못하게끔 만드는 거야. 예? 그러니까 바른 사람들이 나와서 바른 행동을 못하게끔 나쁜 짓만 골라서 만들어 놓은 거야. 악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경찰, 검찰을 통합하면 됩니다. 검경을 통합해가지고 우리가 교통 전문, 방범 전문, 기소 전문, 또 수사 전문,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해양 전문.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 만들잖아요. 계속 만들어가지고 그냥 경찰, 검찰,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처, 국가수사본부,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방자치경찰 계속 만들어. 나라에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계속 만드는 거야. 그래? 지방의원 더 추가시켜 해 가지고 지방의원도 그냥 100명 정도, 약 100명 정도 더 추가해 가지고 3,860명 만들어서 너네들 내가 연봉 5천씩 줄게. 예? 줄 좀 잘 서. 우리 정당 공천제가 있으니까 줄만 잘 서면은 너희들 5천만 원씩 연봉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잡머리들을 써놔가지고 완벽한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구도 깨지 못하는 아주 철옹성의 이러한 기득권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 차라리 이 나라 망해버려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뭔가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세종대왕이 나와도 여론조사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빼버리고, 여론조사에서 빠졌기 때문에 방송 보도에도 안 나오고, 또 방송 보도에도 안 나오니까 TV 토론에도 못 나오고, 그러니까 그 강용석도 0.95% 나왔잖아요. 0.95%. 강용석 당신 0.95야 끝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허경영 0.83이야 0.83 끝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야, 이거는 뭐 강용석이 아니라 대조영이 나와서도 안 되고, 또 허경영 전 후보는 본인이 신이라고 하는데, 야, 이게 신이 나와도 안 되는구나. 신이 나와도 0.83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절망을 하는 거예요. 절망을. 이게 뭐 진짜 이 기득권이라는 것은 엄청 무시무시한 거구나. 예? 신이 대한민국에서 출마해도 여론조사에서 빼버리고 방송 보도에서 빼버리고 TV 토론에 못 나오게 막아버리고,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현실.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나라의 돈을 다, 이게 진짜 합법적인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합법적인 도둑놈들이 다 빼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방의원 3,860명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그랬잖아요. 무보수 명예직이다 하더니 어느 날 연봉 5천이야. 연봉 5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임기 열흘 앞두고 또 해외여행 가셔. 해외에 연구하러 간대. 연구하러. 무슨 임기가 열흘 남았는데 해외 연구를 하러 가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오물을 갖다가 쏟아 부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김두한이 있었으면 아마 김두한이 저 지방 의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국회에다가 진짜 똥물을 트럭으로 갖다가 쏟아 부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아주 어떻게 하면 국민 돈을 빼먹을까만 궁리하는 거야. 그 보좌관도 2,700명 말이 됩니까? 한 명당 보좌진이 9명씩 붙어가지고 2,700명. 그거 연봉 주는 것만 해도요, 이거 국민들이 무려 2천억이 나갑니다. 2천억.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허리가 휘는 거예요. 지방의원 3,860명 그거 주는 것도, 예? 그것도 약 2천억이 나가잖아요. 2천억. 그러니까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2,700명이고, 그렇죠? 4급 보좌관은 연봉이 8,300만 원이에요. 8,300만 원. 자기 돈으로 월급 줘야지, 자기 보좌관인데. 근데 왜 국민 돈을 가지고, 국민 돈을 가지고 자기 보좌관들, 자기 선거에 도움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월급을
왜 국민 돈으로 줍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고, 국회의원 보좌진 2,700명, 지방의원 3,860명, 국회의원 300명, 국민 등골은 휘는 거죠. 네, 국민 등골은 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 국민들이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지방 의원 없애버리고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여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양정자님,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호구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서민들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는데 무엇보다 치안이 제일 걱정이에요. 요즘에는, 오늘도 제가 영상을 올렸지만 50대가 아버지,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본이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기본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돈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범죄가 더 심화되고, 거기다가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40만 명.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은 저출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 국가를 만들겠다. 그래서 한국을 다문화 국가를 만들겠다, 이러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계속 살기 힘들어질 거예요. 결국에는 뭐 상류층들은 살기 좋겠죠. 상류층들은 자기들은 뭐 종들 부리듯 잘 살겠지만, 서민층들은 정말 대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국민들 정신 바짝 차려서 이 고난의 시기를 벗어나려면 굳게들 쳐버려야 합니다. 네, 이렇게 허파시대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세요. 네, 고객님도 들어오셨고요. 정말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막달리님, 네, 오늘 밤 근처 시장을 돌아봤는데 문 열고 장사하는 곳이 제대로 없더군요. 네, 서민들은 굶어 죽을 것 같다는 느낌. 네, 좀 요즘에 이 거리 제한이 좀 풀려가지고 좀 어떻게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참 걱정입니다. 이 뭐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국민들은 이자 내야 돼, 다 이자. 지금 뭐 이자가 올라가니까 물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자가 막 올라가니까 이자 내는 데만 허리를 졸라매도, 저들이 이자 잔치할 때 아주 국민들은 아주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칼 안 든 강도가 경찰이다. 네, 던시기는 건너갔고 지금은 회전 의자에 앉은 공무원 치자린가. 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한복수님, 네, 윤석열 귀는 당나귀,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들이 계속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작가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호 6번에 나와도 언론 보도 불공정 당할 겁니다. 네, 맞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나와도 그렇고 부처님이 나와도 안 돼요.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 한번 구해보겠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구해보자 해가지고 부처님이 나와도 아마 여론조사에서 빼버릴 겁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빼버리고
방송 보도에서 빼버리고 TV 토론에서 빼버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상 이 나라에 진짜 이 도둑놈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넘쳐나서 아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국심이 없어. 애국심이 없는데 나라에 돈이 엄청나. 자 수천조가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 돈 빼먹을까 궁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네. 나라에 돈은 많아. 돈이 막 넘쳐나. 국민들 세금 막 거두니까 이번에도 뭐 113조인지가 더 거쳤어요. 그러면은 야 이게 1억도 많은데 1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석유공사가 국민 혈세로 10조를 투자했는데 그 10조를 다 날려먹었어요. 아니 10조가 얼마나 큰 돈이에요. 예?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조 싹 날려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0조를 다 날려먹고 그리고 누가 책임져?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지금.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정황들을 보게 되면은 진짜 공무원 돼 가지고 월급 받느니 연금 받느니 그냥 예를 들어서 몇백억 훔쳤는데 뭐 500억 훔쳤는데 그중에 100억만 걸렸다. 그렇게 해서 뭐 인생 대박을 꿈꾸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참 답답한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막달리 님 감사합니다. 네. 밥상 물가가 천정부지예요. 몇 가지 사게 되면 10만 원 쓸 게 없어요. 네. 엠마 님 말씀. 네 맞습니다. 네. 네. 본인들 돈이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서PD 33 님. 예 맞아요. 자기들 돈이 아니니까 자기들 돈이 아니니까 그냥 막 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훔쳐 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석유공사가 제가 오늘 영상에 올렸지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살 때는 3,800억을 주고 샀다라는 거죠. 네. 살 때는 8천억. 살 때는 8천억에 석유 회사를 하나 샀는데 이 8천억에 샀는데 팔 때는 28억에 매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28억. 야, 이거 돈이 아니 이거 진짜 중간에서 리베이트 해먹고 그러면은 이거 엄청나게 해먹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국민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금공단, 석유공사 등 22곳이 완전 자본 잠식. 그러니까 자본금보다 부채가 더 많으니까 아예 자본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책임 안 져.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거요. 공기업, 공공기관들 자체 감사 안 됩니다. 공무원들을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국민감사위원회가 있어서 민간인 임기직으로 해가지고 이거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나올 텐데 이런 식의 못된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뭐 저는 이거 뭐 자료 이렇게 찾고 막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우울증이. 와 이게 참 진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내 돈도 아니고 국민 돈이라는 생각도 없어. 이게 국민의 돈이라는 생각도 없어.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먼 돈. 눈먼 돈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갖다 쓰면 임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기술을
발휘해 가지고 누가 갖다 가져가면 그게 임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에서 막달리님 감사합니다. 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김성환님 반갑습니다. 네, 아주 뭐 이게 우리나라가 아주 위험한 그런 정황까지 와버린 상황이고, 그 오죽하면 많은 분들이 차라리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겠어요. 네, 아유 다들 힘드실 텐데. 네, 서PD 33님 감사합니다. 네, 참 뭐 이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네, 고려, 조선, 한국, 고려 즉 계엄령 선포 역사는 반복된다. 뭐 이대로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친북 친중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대한민국을 의원 내각제 형태로 갈 거예요. 내각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중국이 내각제 하는 순간 시진핑은 깨구리가 됩니다. 힘을 전혀 못 쓰게 되거든요. 북한이 내각제 하는 순간 김정은이는 그냥 깨구리 되는 거예요. 네, 힘을 전혀 못 쓰게 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내각제 하는 순간 푸틴이 전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깨구리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과 중국이 어떻게든 집어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고, 북한은 계속 핵탄두를 만드니 이러고 있고, 중국은 동북공정, 공자학원, 차이나타운, 부동산 싹쓸이, 외국인 투표권, 거기에다가 외국인 국적, 중국인 국적 뭐 이런 거 하면서 조용한 침공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각제로 간다? 대한민국 그냥 먹혀갈 수 있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친중 정치인들, 친북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베트남이 자유 베트남이 공산 베트남에게 먹혔을 때요, 정치인들, 야당 지도자가 간첩이었어요. 그리고 간첩이 여기저기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뭐 육군 대위가 간첩 행위하다가 잡혔잖아요.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공단이 10조라는 돈을 중국 기업에 투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0조라는 돈이 이게 지금 거의 한 30% 40%는 자본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과연 국민 돈인 국민연금이라는 이 돈을 중국 기업에 왜 투자했을까? 왜 중국에 투자를 했을까? 누가 움직였을까? 요거 조사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리고 한국에 중국 자본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또 중국 자본을 받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무너진다니까요. 조용히. 중국이 홍콩 무너뜨리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국이 조용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정황에서 이제 정치권은 내각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각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정황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이 정국이 국민의 돈을 합법적으로 이들이 법치주의를 이용해 가지고 국민의 돈을 훔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활비다, 업무 추진비다, 법인 카드다, 뭐
또 특수활동비다, 뭐 업무활동비다, 뭐 각종 목록을 막 만드는 거죠. 예? 판공비, 국민들이 판공비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판공비를 업무 추진비로 바꾸고, 또 국정원도 걸렸잖아요. 국정원장 3명이 특별활동비,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상납하다가 걸리니까 그 명칭을 안보비로 바꾼단 말이에요. 안보비. 이런 것처럼 얼마나 많은 국민의 돈을 합법적으로 헤쳐먹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지금 뭐 공무원 노조 전임자 월급까지도 세금으로,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들에 대한 지금 월급도 7.4% 올려달라,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국민 서민들은 죽어나가도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면은 인플레이션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온다. 아니, 은행들이 이자를 가계부채 2천조에 대한 이자를 쫙쫙 빨아가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오고, 우리 국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 먹고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뭐 아이들하고 같이 놀이동산 한번 가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들은 절대로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기본소득당이 움직여도 꿈쩍도 안 하고 전혀 지지를 못 받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계속 언론 방송은, 아니, 기득권들이 절대 국민들에게 주겠어요. 국민들이 절대로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네, 가혹한 세상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전화 안 하네요. 아, 전화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네, 요즘에 좀 계속 그 뭐 이렇게 중지를 시키고, 그리고 아까 오후에도 또 이렇게 채널이 그냥 중간에 꺼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웃기죠. 네, 그 뭐 주제를 도둑놈들이 넘쳐나는 도둑놈들 어쩌나, 그 주제를 했는데, 정인택 글로벌 교육 TV는 5분 딱 진행했는데 5분에서 그냥 영상이 멈춰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또 진행을 해야죠. 네. 네, 꽃기호님. 네, 공무원 하는 행태를 보면 국민이 죽든 말든 자기들 일이 조금만 많아지면 국민을 거지 취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은 일을 하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제가 뭐 저도 공무원이었지만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뭐 일해도 월급, 일 안 해도 월급 나오니까 웬만하면 일 안 하고 월급 받는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이 공무원 수가 지금 뭐 116만인데 이 공무원 수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죠. 네, 죽음의 도로 만들고 있는 말이 교통사고는 항상 있는 것이다. 편만만을 세우면 자기들이 할 일 다 했다. 다 했다는 태도에 미쳐요.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네, 막달리님, 조용히 교수님 말씀 듣고 싶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다양한 채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복스님, 네, 석유공사 세워놓고 코베어 각이네. 네, 이 공사들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사들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공사들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해결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가혹한 세상님. 교수님 지금 핸드폰 전원 켜주세요. 전화 지금 드릴게요. 네, 교수님 통화하고 싶어요. 지금 그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갖고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그 다음에 방송할 때 핸드폰으로 연합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막 방송하다가 어떤 채널은 그냥 팍
끊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죠. 네, 뭐 제가 나쁜 얘기를 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이제 끊어버리니까 여러 채널을 가지고 연합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핸드폰도 방송에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제가 미리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네, 스마일님, 네, 교수님 힘내세요 하셨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고 중국 친중 정치인들과 친북 정치인들이 공작을 벌여가지고 이제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네, 더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빠르게 이제 내각제 의원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 쪽으로 빨리 돌려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유사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 해갖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로 그냥 허수아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대한민국의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공화국을 기억하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내각 책임제를 받아들였으면은 대한민국이 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6.25 전쟁 막 일어나는 이런 시점에 내각 책임제 해갖고 친북 정치인들 싹 국회로 들어와 버려가지고 의결해버리고 그러면은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하게 되면 나는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부정선거 문제가 터지고 하야하고 망명을 하게 되면서 이 공화국이 이제 내각 책임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를 하면서 윤보선은 허수아비 대통령이 되고 장면 내각에 출범하게 되죠. 근데 그 혼란이 너무나 컸고 윤보선 또한 이게 무슨 청와대가 그냥 하나의 정당 연락사무소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이 일어나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내각 책임제로 갈 거예요. 이제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유사 내각제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올해 내년 2년 안에 대한민국이 이제 개헌이 진행이 되면서 유사 내각제 형태, 내각 책임제 또는 뭐 의원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 형태로 가고 아마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오고 이 국회의원들의 탐욕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내각 책임제로 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결국에는 큰 혁명이 일어나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막달리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시네요. 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국민의 돈, 나라의 돈은 국민의 돈인데요. 국민의 돈을 누가 훔쳐가느냐, 그쵸? 누가 서로 다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가? 이제 심지어는 공무원이 돼가지고 돈을 훔쳐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초임 공무원이 국민의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민의 돈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사람들 생각에는 주인 없는 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 없는 돈, 눈먼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없는 돈, 눈먼 돈을 서로들 훔쳐가는 거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그리고 이들은 끊임없이 앞으로도 합법적으로 돈을 훔쳐갈 것이다. 법치주의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돈, 주인 없는 돈, 눈먼 돈이다 이러면서 훔쳐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단체들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지금 국고 보조 사업비가 연간 102조가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02조의 흐름도 우리 국민들이 이게 얼마나 합법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 관변 단체들 또 각종 단체들 쪽으로 돈이 얼마나 빠져나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공무원도 부패했고 공공기관도 부패했고 나라의 돈을 타먹고 있는 각종 단체들, 이러한 단체들로 계속 돈은 새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다 정치권에 줄을 대가지고, 예? 정치권에 줄을 대가지고 이 돈이 다 그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은 배고픈 거예요. 국민들은 물가가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고, 국민들은 먹을 게 없고, 그리고 자기들은 계속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 10위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서 그냥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부인이 남편을 죽이고 이런 일이 계속 생겨버리고, 예? 국민들이 그냥 버티지 못하니까 요즘에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그리고 그냥 생을 포기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발달 장애인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이 나이가 40살이라도 정신은 2살 정도에 머물러 있고 3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정신지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적장애, 일단 발달장애죠. 발달장애. 발달이 멈춰버린 거예요. 또 이상 발달이 일어나고 발달에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평생 애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나이가 70이 돼도 자녀가 예를 들어서 40살인데 정신은 3살이니까 부모가 그냥 내가 죽으면은 얘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죽이고 부모가 죽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또 이 많은 발달장애인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부모도 죽는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불쌍한 국민들을 어쩌나, 이거 어떻게 우리가 살려야 되는가. 일단은 우리부터 국회의원 연봉을 없애버리고 국회의원들 실질적 수당제로 해가지고 회의 참석을 할 때 회의 참석 수당을 받고, 우리가 국회 어떤 법을 발의할 때 정책 연구 수당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 수당제를 우리가 선언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국회 열지 않았는데 우리 월급을 받고 있는데 양심에 찔려가지고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공무원들도 30% 임금을 다 삭감을 해가지고 먼저 국민을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들도 저희들도 이자를 기존에 이렇게 하신 분들 이자를 낮추겠습니다. 이자를 낮춰가지고 고정이자로 해가지고 국민도 살리고 고통을 분담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자 잔치를 하고 잘났다고 이자 잔치했다 뭐 하면서 연봉이 1억이 넘었다 이러고 있고, 국민들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있고 자살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우리 특활비 9,800억 폐지하겠습니다, 특활비 폐지 선언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되면은 진짜 대한민국 이대로 쭉 가다가 이제 의원 내각제 2년 안에 됩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그냥 2년 안에 윤석열 계속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면서 친중 친북에서 계속 까대고 하면서 결국에는 야 이제 안 되겠어, 우리 이런 대통령 필요 없어, 우리 의원 내각제 합시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의원 내각제 해가지고 대통령 그냥 깨구리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국회의원 시대가 열리고 그냥 개판되고 하면은 나라가 망하든지 아니면은 혁명가가 나타나 가지고 그냥 혁명이 일어난다니까요. 네.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게 앞으로 1-2년 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1-2년 안에. 그 대한민국 끝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저도 이렇게 초기 발달돼 있는데 요즘에 아주 진짜 잠이 안 옵니다. 네, 잠이 안 오고 걱정이 많이 돼요. 이 대한민국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이 지금 요즘에 계속 나오잖아요. 공무원들, 공공기관 비리들, 뭐 은행 비리해서 은행에서 횡령이 막 몇백억씩 횡령이 일어나고 또 회사들도 횡령이 계속 일어나서 막 천억대 횡령이 막 일어나고 나라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 또 고를 빼먹을까 이런 것만 궁리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우리는 정말 이거는 심각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시간에 쫓겨도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같이 만나가지고 나라를 걱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라 돌아가는 흐름을 파악하면서 대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민주당도 보십시오. 당권 경쟁하느냐고 정신이 없죠. 지금 국힘당도 보세요. 지금 뭐 서로 당대표 하려고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 난리고 국민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속에서 국민들이 취약계층부터 지금 발달장애 부모가 장애 아동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가정에서 각종 돈 때문에 살해 사건들이 막 터지고 있고 이쯤 되면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가계부채 2천조 여기에 대한 이자 문제 이거 반드시 우리가 뭐 양적 완화를 해서라도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먼저 살아갈 수 있게끔 길을 터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도리어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기본소득 국민 배당하면은 인플레이션 나타난다. 이자 더 올려. 이자 계속 올리고 국민들 서민들은 다 죽어나가게끔 해도 눈 하나 깜짝하고 하지 않는 그러한 지금의 정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을 정말 힘내셔야 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이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이러한 정황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극복을 해나가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하게 인식을 하면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정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이 인터넷 혁명밖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유튜브에 들어가 봐도 여당, 야당 찬양하는 유튜브들 그거 희망 없습니다. 그거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유튜브들이 생겨나야 돼요.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가 세상의 물결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은 보통 사람들의 인터넷 혁명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우리가 국민동의 청원을 하지만 뭐 진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의당 같은 경우가 만 명 당비를 내는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국민들이 10,000명만 똘똘 뭉쳐도요 정의당 정도의 영향력은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국힘당이나 민주당이 한 30만 명이라 그러죠. 당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 30만 명만 뭉쳐도 대한민국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뭉치면 의병이고 흩어지면 서민인 거예요. 흩어지면 돈 없고 힘없는 서민이고 뭉치면은 의병이 될 수 있는 거죠. 의병이 돼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간곡히 바랍니다. 네, 간곡히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한 200명, 300명이 늘어나서 뭐 한 1000명 정도가 똘똘 뭉쳐서 목소리 내고 그게 나중엔 10,000명이 되고 그러면은 영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영향력. 영향력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적지만 이제 뭐 앞으로는 뭐 1000명 정도가 목소리를 진짜 똘똘 뭉쳐서 낸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나라에 우리가 희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제가 간곡히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국민 한 명 한 명 깨어나라. 네, 한 명 한 명 깨어나서 이 나라가 합법적인 도둑놈들이 법치주의를 내세워 가지고 합법적인 법치주의 행위를 하면서 나라 돈을 빼먹고 있다. 누가 봐도 정당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냥 500억을 갖다 쓰는 합법적 도둑질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산 거부권이 있다 그러면 당장 거부했을 거예요.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으면 저는 당장 그거 발언합니다. 해가지고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이거 해가지고 아주 국민들이 100만 명이 동의해가지고 그냥 바로 폐지시켜가지고 아주 그 정당 기득권을 무너뜨려 버리고 선거 보조금 1,500억 폐지 해가지고 아주 한꺼번에 그냥 세트로 해가지고 정당 보조금 매년 500억 폐지 그리고 선거 보조금 1,500억 총 2,000억 폐지 해가지고 국민 투표해가지고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대통령 이거 하나 못합니까? 아니 제가 대통령이면은 전 딱 그러겠어요. 국민의 나라로 만듭시다.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운명을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한테 신뢰받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300명이 우리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이 나를 탄핵할지라도 나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이걸 국민투표에 붙이겠습니다.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해서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통과되면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싹 바꿔야 됩니다. 지방선거 폐지 3,860명 지방의원 폐지 해가지고 싹 바꾸고 대한민국 특활비 폐지 해가지고 진짜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가야죠. 또 나라가 경제가 뭐 세계 10위가 되든 6위가 되든 뭐 세계 3위가 되든 2위가 되든 서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세계 경제대국 10위가 됐다. 서민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고 관련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도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이거 못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했고 돈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까지 했으면은 국민의 나라 만든다면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겠다 이렇게 외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스위스처럼 시행해서 진짜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거 못합니까? 사심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심이 없으면. 사심이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네. 네, 가혹한 세상님.
핸드폰 전원 좀 켜달라고요. 아, 지금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는 중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거 못 켜고 있는 거예요. 네. 핸드폰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이고, 제가 미리 인제 또 말씀을 드리고 그 핸드폰을 방송을 안 해야지 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못 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국회의원 300 명한테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이 개 목줄에 개 목줄해 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러기 때문에 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민 투표 시민 발언제를 외쳐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빨리 한 5천 명 정도 모여 가지고 인터넷 당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보통 사람들의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서 인터넷 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들도 내 가지고 천원의 기적도 일으키고 진짜 국민들 보통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인터넷 당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진짜 가짜 정당들 말고 보통 사람들이 진짜 깨어나 가지고 한 5천 명만 모이면은요. 진짜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반드시 바뀌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면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히 쉬시고요. 네, 또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